꿈을 이뤄주는 마법 같은 영어, 매직 잉글리시 고졸 검정고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권지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아주 우리 특별한 시간 속으로 쑥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는 2021학년도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아주 특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대비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그 대비가 바로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1 고졸 검정고시 영어 변화를 겪는다. 자, 왜 변화를 겪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기존 2020학년도까지의 우리의 시험은 2009년 교육 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2021학년도부터는 2015년 교육 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3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쭉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교육 개정 바뀐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럼 바뀐 교육 개정에 걸맞게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 필요할 텐데, 자, 어떻게 대비해야만 하는지 그 학습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수업이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수업 준비를 멋지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까지 쭉쭉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육 개정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 기존의 2009년 교육 개정과 자, 2015년 교육 개정은 어떻게 다른지, 자, 전반적인 변화와 자, 그리고 고졸 검정고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변할 것 같아 라고 경향까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2009년 교육 개정에서 2015년 개정으로 변하면서 어떠한 특징적인 변화가 있느냐. 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선 4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 읽기와 쓰기의 영역이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독해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쓰기라는 것은 쓰기, 영작, 문법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 보면은요, 논리적인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이 강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교과별 어휘가 제시된다라는 거죠. 자, 각각 교과가 있죠. 자, 이때 교과별로 어떤 어휘를 우리가 잘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제시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권장 언어 형식이 바로 제시가 된다라는 건데, 언어 형식이 도대체 뭐죠? 라고 말하면요, 문법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권장되어지는 문장 형식, 즉 문법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이것에 맞춰서 준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2015년 개정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 그 발달 수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자, 그 변화 중에 또 하나였었고요. 자, 그리고 교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에서 기초 영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공통에서 영어가 있다. 교과목이 자, 바뀌었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것 이외에도 자, 교과서의 내용이 좀 분량이 감소되는 특징도 있었죠. 자, 예를 들어 보면 고등 실용 영어에서는 각각 원래 260쪽 정도 되었었는데 240쪽 정도 약간씩 분량이 감소되는 특징도 2015년 개정에는 있었구나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기출문제 활용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아마 이전부터 이 검정고시 영어의
관심이 있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자, 우리 시험은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가 다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정리해 놨어야 되는데 자, 중졸에서는요. 이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졸검정고시는 어떨까? 자, 고졸검정고시 영어는 어떨까라고 말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에 준비했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 시험 대비를 위해서 기출문제는 꼭꼭 준비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출제 난이도가 기존과 동일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자, 이것은 중졸과 고졸이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텐데 자, 간단하게 우리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되겠죠. 자, 이것과 유사하게 동일한 난이도로 다음 시험도 제시가 될 테니 자, 이것을 중심으로 준비해주면 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요. 네 가지 우리가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자, 이 네 가지 변화에 따라서 자, 우리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읽기 쓰기 영역이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읽기라는 것은 독해. 자, 그리고 쓰기는 문법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자, 우선은 요 관련 영역, 우리는요, 고졸검정고시 영어 네 가지 영역으로 보통 나누죠. 바로, 그렇죠. 독해, 그리고 문법, 어휘, 생활영어로 나뉘는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독해와 문법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 추가되어질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신유형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항수가 증가될 수도 있겠구나.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읽기, 쓰기 영역의 강화에 대한 우리 고졸검정고시 영어의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문항수 증가 혹은 관련된 유형이 증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있죠. 그 유형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결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however과 같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를 선택하는 문제. 혹은 순서를 배열하는 거죠. 글의 순서가 섞여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맞게 순서를 배열하세요 라고 묻는 문제. 자, 그리고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좀 더 적절할까요? 라고 묻는 문제. 이런 것이 바로 무엇? 대표적으로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어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별 어휘 제시라고 말했는데 기존에 원래 권장되는 어휘가 있었어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 동일합니다. 권장 어휘는 동일한데 단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좀 나눠줬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혹은 이것이 아니라면 교과별로 권장되어지는 어휘가 나눠졌다. 즉 전체적으로 권장 어휘는 동일한데 교과별로 자, 이 어휘가 중요해 라고 제시가 따로 되었다. 요게 변화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고졸이죠. 자, 고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해서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존과 다르지 않게 초, 중, 고 전체 기본적인 권장 어휘를 꼭 확인한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늘상쌤이 이야기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어휘는 특별히 잘 챙겨놔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 어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놓는다. 기존 준비 방법과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 권장 언어 형식이 제시가 되어진다. 즉 문법이 제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장되어지는 문법의 형식은 이전과 동일한데 자, 각각의 학교별로 자, 요게 좀 더 중요해라는 형식을 좀 나누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특히 고졸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권장 형식을 좀 더 중요하게 확인하고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아, 문법이 각각 학교별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고졸이니까 고졸 검정고시 영어, 즉 고졸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권장 형식은 좀 꼭 확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 단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방금 전에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좀 확인해 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바로 무엇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그렇다면 대비해야 되는가? 학습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영역별 대비법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영역별로 이 네 가지 영역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별 학습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졸검정고시를 대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고졸 검정고시를 멋지게 통과할 테야 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리고 난 뒤에도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간적으로도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요 여건상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시험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목표별로 우리는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습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점을 위한 팁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검정고시 영어 멋지게 통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하지 말고 이왕이면 뭐 만점 최고의 점수로 통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영역별 대비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고졸 검정고시 영어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휘는 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나온 어휘의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까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유형을 벗어나지 않은 우리가 어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유형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휘 대비를 위해서는 필수 권장 어휘 기본적으로 준비한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휘를 확실히. 됐죠? 자, 그리고 난 뒤에 특히나 시험에 나왔었던 어휘. 굳이 어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독해에서 나왔었던 그리고 생활영어에서 나왔었던 사용되었던 단어들을 꼼꼼하게 수거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문제가 딱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가 자, 이번에는 독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생활영어에서 나올 수 있고 자,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출, 빈출 어휘는 확실하게 정리해 놓자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 어휘를 좀 정리해 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유형별 어휘 정리는 뭐죠? 라고 말을 하면은요. 자, 우리요. 시험 유형이 뭐해져 있다? 좀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관계를 묻는 문제라든가 자, 아니면 수거를 놓고 빈칸을 채우는 단어라든가 요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 대표적인 유형별로 첫 번째 관계를 묻는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대 의미 혹은 동의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휘 혹은 상이어, 하이어,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 아니면 자, 뭐 우리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가 여러 개의 수거로 동일한 의미를 만드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별로 자, 거기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어휘들을 따로 정리해 놓으면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역 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생활영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영어는요. 첫 번째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상황별, 의도별 표현을요. 따로 모아서 정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은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자, 어떤 지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던가 관계들이 제시가 될 수밖에 없죠. 대화 속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상황별 의도별 표현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어떤 대화에 있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각각의 목적, 의도별로 표현들을 확인해 놓는 거고요. 제안에 쓸 수 있는 뭐 표현들, 그리고 충고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요청을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등 각각의 목적별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무엇한다? 나누어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장소별 표현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공식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화가 나올 수 있는 장소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대표적인 장소별이 있을 거고 이 장소별로 쓸 수 있는 어휘라든가 문장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고 자, 이 장소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 표현. 쌤이 진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기출에서 나왔었던 표현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지 않겠지? 절대 아닙니다. 꼭 기출 표현들은 확인해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면 되느냐?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구나. 요 정도의 난이도로 나도 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당연히 내용도 확인하고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문법이 우리를 기다리네요. 자, 문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학생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영역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문항수는 많지 않죠. 뭐 기껏해야 하나 정도 나오는데 자,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우선은 내가 높은 점수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문법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라고 말을 하면은요. 왜냐하면 이 문법이 독해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가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의 각각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쉽게 이거 무슨 뜻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고졸입니다. 만약에 문장이 길어져요. 자, 길어지면은 그 문장 속에 동사로 보이는 애가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로서 사용이 된 건데 문법을 알고 있는 자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학생분들 중에 쌤 이상하게 제가 의미를 다 단어마다 의미를 알았는데 해석이 엉뚱하게 되고 오답을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동사 3개 했다고 다 동사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 엉뚱한 해석 오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내가 고득점을 원한다면, 만점을 원한다면 심화된 문법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당연히 필요 없겠지만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조금 버거워요 라고 하는 학생분들은 요거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우선 기출 문제의 문법 사항부터 확인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좀 문제에 보통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몇 개 년도를 딱 묶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 뭐 5년도 좋고요. 자, 이렇게 출제 년도를 쫙 묶어 놓고 각각의 문법에 어떠한 사항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왔었던 문법 사항을 중심적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면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죠. 자, 대표적인 문법 사항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형식, 시제, 뭐 관계사,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같은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법 사항들은 무엇한다? 반드시 기본적인 특징,
정리해 놓는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좀 여력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 고졸에서 즉 고등학교에서 제시되어지는 권장 언어 형식 문법이 있죠. 자, 요거 확인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2015년 교육 개정을 따르면서 쓰기가 강화된다라고 말을 했으니 자, 요 부분 문법이 좀 중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꼭 문법뿐만이 아니라 생활 영어에서도 관련된 문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법을 좀 떠올려 보면은 자, 쓰기니까 문법에 관련된 즉 신유형이라던가 문항수가 조금이라도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미리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제시가 되거나 문항수가 조금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영역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네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독해가 되겠습니다. 자, 독해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단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되어지는 권장 어휘는 꼭 확인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독해에 힘을 주는 것은 정확한 해석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문법이다. 그러니 필수적인 문법, 특히나 우리 독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제라던가 혹은 관계사라던가 혹은 형식이라던가는 꼭 확인해 놓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문법을 준비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유형 연습입니다. 사실은 독해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독해입니다. 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자, 그렇다면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죠. 자, 유형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별로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각각의 유형별로 효과적으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막연하죠. 도대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야. 자, 그 유형별로 해결 방법이 있으니 이 해결 방법을 연습하자. 그리고 알아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에 우리 문제에서 적용해보자. 이 적용 연습을 해보자. 그렇다면 완벽한 실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역별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확인했다면 목표별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저는요,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학생분들은 이런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난이도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떠한 실력의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점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생활영어 부분이 중요하구나. 왜? 이 부분을 많이 틀렸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고 내가 만약에 어휘 부분이 좀 약한데 시험을 봤더니 굉장히 많이 기존 문제를 봤더니 뭐 실력이 안 좋은데?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강화시켜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난이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점수를 보충하자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어휘입니다. 사실은 영어는 모두 다 단어, 어휘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휘를 정리해 놓는다라는 것은 어휘, 독해, 문법, 그리고 바로 생활영어까지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휘를 준비하면 전반적인 모든 영역의 점수가 오른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어휘를 꼭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라는 부분을 찾으셨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실전 문제를 좀 확인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학생분들 중에 여기는 사실 쌤이 제가 봐도 절대 나오지 않을 영역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시험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실전 문제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보면서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 시험에 대한 감각을 키워놔야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될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려울까요? 자, 그렇다면 수업 속에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전 문제를 끝내고 그냥 맞췄네 틀렸네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오답 정리는 필요합니다. 가끔 학생분들 중에 아니 이미 본 문제 굳이 왜 오답을? 이라고 말하는데 오답 그리고 실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줄어든다. 그래서 점수가 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답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이 정도의 감을 지키며 공부를 하고 있구나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오답은 꼭꼭 필수 정리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는요 이 시험에서 끝내지 않고 대입까지 직행. 자,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정말 시험을 위한 실력과 더불어서 제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리고 싶어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에 대한 감을 좀 유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졸검정고시 영어가 좀 쉽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공부를 밀어놓을 수 있죠. 자, 그러다가 감을 잃어버리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 감을 무엇한다? 유지한다. 이 정도의 감. 내가 이 정도로 실력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요.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실력을 점검함과 더불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냈고 자, 이것을 없애는 과정이다. 즉,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오답이 있었다면 그 오답을 반드시 내용 정리를 해서 실력을 조금 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을 준비한다면 이게 꼭 선행이 돼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 고졸검정고시 영어에서 멈추지 말고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자, 이 정도의 모의고사 그리고 학력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학력평가 시험을 병행해서 공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 때문에 턱 막혀서 시험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대입을.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고졸검정고시 영어를 준비하면서도 더불어 고등학교 1, 2가 준비를 하는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통해서 수준을 계속 맞춰나가는 거예요.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기본적인 것에서 심화까지 심화 수준을 병행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어휘, 문법, 독해, 듣기 모두나 특히나 듣기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우리 대입시험에서는 우리가 풀지 않는 듣기 평가 문제가 있죠. 자, 이 듣기 평가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를 아주 고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득점을 가져가는 데서 점수를 높이면 낭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준비를 하되 더불어서 무엇을 한다? 듣기 평가까지 더불어서 나는 심화된 공부를 좀 같이 준비해야 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꼭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데서 제가 만약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특히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준비하되 듣기 평가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실력을 높여놔야지만 자, 나중에 시험을 대입까지 멋지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만점을 원합니다. 고득점을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시간 조절 연습입니다. 실제 우리 시험은요 훨씬 깁니다. 그렇지만 쌤은 저는 항상 25분에 최대한 25분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푸세요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점수 답을 좀 마킹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좀 해야 되나요? 남는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아까 헷갈렸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늘상 연습을 할 때 최대 25분 안에 전체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길어도 1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 나는 만점을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하나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 시간을 막 쏘는 거죠. 실제 집중을 하면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훅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대충 보거나 아예 못 푸는 경우나 아주 큰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시간 조절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입니다. 만약에 1분을 넘겼다라고 말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과감성도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답 노트 정리입니다. 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왜 계속 강조하느냐. 학생들 중에 오답 노트 정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혹은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답 노트 정리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시험 대비 과정이다. 영역별로 꼭 오답 노트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회화편도 따로 좀 묶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It rains cats and dog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모르는 학생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되게 감을 잡기 어렵죠. 비가 내리는데 고양이랑 개가 그 옆에 있다는 뜻이야 뭐야. 헷갈리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라는 의미거든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당황하고 틀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과서에서 보통 이런 표현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지는 재미있는 회화 표현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쌤이라고 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낸 출제자와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제를 풀 때마다 늘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내실 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정답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늘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라는 연습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답을 쉽게 찾는다. 이것이 바로 무엇 이런 습관이 답을 고르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 드디어 세 번째 단계네요. 자, 이 세 번째 단계는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2021학년도 준비를 위해서 자,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 강의 어떻게 들어야 될까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강좌 구성의 방식 그리고 이 각각의 강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떤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1 강좌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4개의 강좌로 나누어서 우리는 시험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론입니다. 자, 기본 이론, 이름에서 딱 느껴지듯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면 고졸검정고시 영어 시험을 위한 기본적인 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 저희 제자님들은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자, 이것을 끝내고 나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수학에서 공식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념 정리가 마치 수학에서 공식이라고 말한다면 문제풀이가 이 공식을 가지고 그렇죠. 문제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핵심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녹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해결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내용을 적응시키고 적용시키는 능력을 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요약 특강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알았고 문제 이런 유형이 있구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강좌에서 알았다면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싹 머릿속에 넣어놓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핵심 요약 특강 시간이다.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포인트를 잡고 자, 이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모의고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됐습니다. 자, 만반의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실력을 계속 확인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모의고사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이 있다면 그 오답을 정리해서 좀 더 모르는 것이 없는 실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시험 대비, 이 시험 준비를 완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자, 마지막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저와 함께 이제 수업 속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 선생님과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수업을 만들 것일까? 궁금하죠? 자,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3개의 단계를 거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프닝. 간단하죠. 첫 번째 인사 단계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밝게. 자, 그리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지난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학습의 최고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수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날 해당 수업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수업은 이렇게 공부하겠구나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 강의로 넘어갑니다. 자, 본 강의로 넘어가면 제가 설명을 좀 잘하거든요. 이해를 슬슬 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자, 문제풀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풀 때의 해결 방법 전략 또한 전수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다시 한번 전체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죠. 핵심을 뚫는 키포인트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멋지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4개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수업 시간에 실력을 쌓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졸검정고시 영어는요 아주 밝은 미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